이제 민주당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주 심각한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됐는데 여러분 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3개월 안에 처리한다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방검찰청을 해체해버립니다.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국가수사위원회라는 말에 주목을 하십시오. 김용민, 장경태, 민영배, 강준현, 김문수 의원입니다. 민주당. 검찰개혁을 이번에는 확실히 하겠다 이러면서 3개월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즉 이번 돌아오는 9월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 이 소리입니다.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 설치 운영 뭐 등등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북입니다. 김종민 변호사님 페북입니다. 이거 제가 김종민 변호사님 글을 자주 인용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이 신문에 칼럼도 많이 쓰고 검사 출신 순천지청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나오셨는데 굉장히 글을 예리하게 씁니다. 이분이 오늘 본인의 페북에다가 뭘 올려놨냐면 바로 제가 방금 말씀해드린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좀 글자 키워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드디어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정권이 직접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 통제하는 중국식 공안통치 법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이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양경찰청의 모든 수사 및 직무에 관해 감독권 및 지휘권, 감찰권을 모두 갖는다. 누가? 국가수사위원회가.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임명권자는 대통령 4명, 국회 4명, 국수위 추천위원회 5명 등 3명이다. 이렇게 되면 위원회를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민주당이 손쉽게 과반 이상을 장악할 수 있도록 모양을 잘 만들었다. 국가수사위원회 업무는 사실상 무제한이다. 제20조. 무제한이다. 수사를 위해서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청문회를 개최해서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방문 점검을 통해서 수사 서류, 증거물 등에 대한 모든 조사 권한을 갖는다.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방문 조사 및 현장 조사 등을 방해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처한다. 또 수사 절차와 방법에 관한 법령의 재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도 업무에 포함되어 있어서 형사소송법이나 경찰법 등에 대해 법무부와 행안부를 거치지 않고 재개정할 수 있다. 즉 국가수사위원회가 위험성은 뭐냐?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없애버렸다. 하하.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직접 수사 중인 사건에 개입해서 조사 및 수사관 감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다. 노골적인 정치 권력의 수사 개입 및 수사 지휘 장치를 만든 것이다. 실무적으로 이의신청 제도도 문제가 심각하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건에 대해서 고소인이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가 이의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는데 지금은 경찰에 고소고발하면은 불송치 결정이 많이 납니다. 자기들이 판단해서 심각한 지금 고소인이나 고발자는 심각해서 그 사건을 접수를 했는데 경찰이 그냥 불송치해버리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죠. 그럼 이게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가 이의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죠. 즉 서로 견제가 되는 거죠. 경찰은 검찰을, 검찰은 경찰을 견제를 해야만 민원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데 검찰청이 지금 폐지되고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할 기관이 없으니 어떻게 되느냐. 국가수사위원회의 업무로 만들어 둔 것 같은데 연간 발생하는 이의신청 건수가 수만 건이 넘는다. 이런 수만 건을 넘는 이의신청 사건을
수사 전문가도 아닌 위원회가 제대로 조사하겠냐?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누가 피해를 보느냐? 바로 고소인 등 범죄 피해자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 검찰에 이의 신청하는 기회가 봉쇄되는 것이고 범죄 피해자가 넘쳐나는 지옥이 된다. 그래서 김종민 변호사의 말씀은 국가수사위원회 법안은 논평의 가치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엉망이고 즉시 폐기해야 할 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진심으로 국가수사위원회 법안 등 소위 4대 검찰개혁안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은 완전 마비 상태가 된다. 국민들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심각하죠. 들어보니까. 제가 이 페북 글을 읽고 야 이거 심각하다. 앞으로 심각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 여러분이나 저나 권력기관의 어떤 위력을 언제 느낄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검사 만날 일 별로 없잖아요. 판사 만날 일 별로 있습니까? 별로 없죠. 왜냐? 뭐 법을 지키고 살면 검사나 판사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법을 지키고 사는데도 조금씩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유턴하지 말아야 되는데 유턴을 하는 수가 있고 또 교통신호를 제가 잠시 속도를 줄이지를 못해서 빨간불인데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경찰이 기다리고 있죠. 자 이리 오세요. 운전면허증 내보세요. 자 딱지 끊습니다. 그럼 그게 국가의 권력입니다. 사실 있잖아요. 폭력이란 측면에서 다른 사람의 인신을 다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차원에서 그걸 폭력이라는 개념으로 쓸 때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나 이런 국가 폭력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합니다. 왜? 그 권한을 쓸 수 있도록 국민이 위임했지 않습니까? 근데 깡패들은 국민들이 권한 위임한 적이 없죠. 지들이 마음대로 쓰죠. 그러니까 그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국가의 권한을 쓸 때 상대방의 인신을 자유를 구속할 수 있을 때 내가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삑! 이리 와보세요. 이러면 서야 되잖아요. 저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의미의 국가폭력을 경찰, 검사, 판사들이 쓰는데 저나 여러분 같은 이 법 잘 지키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조차도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게 누구냐? 경찰입니다. 경찰. 검사나 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김종민 변호사 이분의 말씀은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거 만들면은 결국은 이게 뭐다? 중국식 공안 통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중국은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세관이나 이런 거 소위 말해서 권한이 소위 공안으로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공안하고 경찰은 다른 거예요. 공안으로 다 그냥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안은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당의 지시를 받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고, 그죠? 검찰은 행정부 속에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외청에 독립된 검찰청 소속이잖아요. 경찰청은 행안부에 소속된 독립된 외청이잖아요.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에 독립된 외청이고. 근데 이 수사기관들을 견제하는 것도 누굽니까? 사법부, 법원이잖아요. 법원. 그죠? 또 밖에는 언론이 있습니다. 언론이. 그리고 국회의 입법부 이런 식으로 서로 감시와 견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수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은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이 된다. 이런 지적인 거죠.